당신은 구찌 정장을 입은 남자가 정글 한가운데 초가집 아래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슈퍼마켓 하나를 머리에 얹고도 런웨이 모델보다 더 똑바르게 걷는 여성을 본 적 있나요? 콩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부족 사람들이 마치 서커스 고개사처럼 머리에 짐을 지고 다니는 곳이고, 한 수도에서 다른 수도까지는 단 하나의 강만 가로막고 있는 곳이며, 자전거 위에 실린 짐은 어른 키보다 더 높이 쌓여 있는 곳입니다. 이 나라는 악수를 대신해 이마를 맞대는 인사로 서로를 반기고, 심지어 이곳의 천조차도 자신만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합니다. 자, 오늘 다큐멘터리에서는 콩고에 대한 20가지 기이하고 놀라운 사실들을 탐험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봅시다. 20번. 콩고, 당신이 생각하는 그 콩고가 아닙니다. 콩고는 세계 관광객들이 가장 외면한 나라 중 하나이지만 사실 아프리카에서 가장 귀중한 지정학적 위치를 가진 나라입니다. 아프리카 중서부에 위치한 이 나라는 거대한 콩고강을 품고 있으며 쌍둥이 형제라 불리는 콩고민주공화국을 포함한 5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의 강으로만 나뉘어 있지만 두 나라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브라자빌과 킨샤사 두 나라의 수도가 세계에서 가장 가까운 수도 쌍둥이로 그 거리는 불과 1.6km 도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둘을 잇는 다리는 없습니다. 오직 연결된 듯한 느낌만 존재합니다. 약 34만 2천 킬로미터 위 면적을 가진 이 나라는 한국보다 약 3.4배 넓으며 원시림과 푸른 평야, 안개 낀 산맥이 뒤섞인 야성적인 풍경을 자랑합니다. 적도성 기후로 연중 평균 기온은 약 섭씨 24도이며 우기는 몇 달씩 지속되어 대중관광이 침투하지 않은 원시적 열대 낙원을 형성합니다. 2025년 기준 콩고, 브라자빌 수도 위 인구는 약 640만 명으로 추정되며 대부분 강가와 해안숲 근처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요 민족 집단은 콩고족, 테케족, 음보치족이며 공용어는 프랑스어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링갈라어나 쿠바어 같은 지역 언어도 사용하여 생동감 넘치는 언어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콩고 사람과 이마를 맞대는 인사를 해볼 용기가 있다면 댓글에 4번을 남겨주세요. 19번. 콩고 여성들의 균형 예술. 콩고, 브라자빌에서는 미인 대회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이곳의 여성들은 그 자체로 우아함의 살아있는 표본입니다. 그녀들의 아름다움은 단지 총명한 눈빛이나 적도 햇살 아래 반짝이는 갈색 피부에만 있지 않습니다. 강인함과 품격, 정글의 자연스러운 왕후 같은 태도 속에 진정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놀라는 문화는 머리 위에 물건을 올리는 전통입니다. 콩고 여성들은 머리 위에 과일, 장작, 심지어 물통까지 얹고도 걸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마치 발레리나처럼 자세를 유지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오는 삶의 균형을 상징하는 예술입니다. 그녀들은 부족 문양이 장식된 화려한 코튼 천인, 판유를 즐겨 입으며 색과 문양 하나하나가 특정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한 날에는 흑탄이나 흰 점토로 얼굴에 화장을 하고 수공예의 굿을 장신구를 착용하며 북소리에 맞춰 마치 땅의 영혼을 깨우듯 춤을 춥니다. 콩고에서 여성은 단지 가정의 기둥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야기꾼이자 문화의 기억을 지키는 자이며 마을 공동체의 정신적 기반입니다. 미국인들에게 그녀들은 조용한 전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곳에서는 민족의 찬란한 영혼입니다. 이 강인한 여성들이 당신을 감탄하게 만들었다면 댓글에 8번을 남겨주세요. 18번. 콩고에서 가장 독특한 가면 부족. 콩고, 브라자빌, 동부 고원지대에는 고대의 영혼을 그대로 지닌 부족이 있습니다. 바로 테케족입니다. 이들은 재, 점토, 밀랍으로 손수 채색한 둥근 의식 가면으로 유명합니다. 이 가면은 단순한 의식용이 아니라 권력을 상징하며 예전에는 왕위 계승 의식에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가면의 모든 선과 무늬는 특정 가문이나 사회적 역할을 상징합니다. 이들의 전통 복장 또한 인상적입니다. 거의 사라진 선사시대 기술인 나무 껍질을 엮어 만든 옷을 여전히 입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태케족 여성들은 조상들의 유산을 기리기 위해 축제 때 이 옷을 입습니다. 진흙 벽돌로 지은 작은 마을에 살고 있으며 각 가정의 집은 문화적 나침반처럼 영적인 원칙에 따라 설계되어 있습니다. 태케족은 건축의 조화가 가족에게 평안을 가져온다고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은 아직도 전통 군주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왕은 정신적 권위자이자 최고 의식의 집행자이며 성문법 없이도 세대 간 구전으로 전통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17번 콩고의 구찌 슈트 신사들. 붉은 흙길과 활기찬 시장거리, 머리에 바구니를 인 여인들 사이로 전 세계의 시선을 사로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고급 정장을 입고 광택 나는 구두, 빨간 실크 스카프, 이탈리아풍 선글라스를 착용한 남성들로 마치 파리 패션쇼를 걷는 듯 당당하게 걷습니다. 그들은 레 사퍼르, 레스 사페어스로 불리며 우아하고 분위기 있는 사람들의 모임, 서사이어트 디스 엠비앙서스 이디스 퍼슨느 엘레강트이라는 문화운동의 상징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들 중 다수는 양철 지붕 아래 열악한 동네에 살며 수입도 많지 않지만 디올이나 구찌 정장을 위해 수천 달러, 수백만 원을 지불합니다. 이들은 자기를 과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를 대담한 선언으로 바꾸기 위해 옷을 입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모르는 사실은 사퍼르가 되기 위해선 단순히 옷을 잘 입는 것을 넘어 엄격한 행동규범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음주 금지, 폭력 금지, 항상 신사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설령 정장은 단 한 벌뿐일지라도 말이죠. 그들은 음식보다 옷에 더 많은 돈을 쓰며 거리로 나가는 순간마다 런웨이 없이도 패션쇼를 연출합니다. 이 운동은 단순한 패션을 넘어서 강력한 자아 표현의 방식입니다. 과거의 콩고 국민들은 유럽식 복장을 금지당했지만 사프는 세련됨을 통해 존엄을 선언하는 방식으로 태어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스타일은 부의 문제가 아니라고 믿는다면 댓글에 5번을 남겨주세요. 16번 콩고에만 존재하는 자전거 탑. 콩고에서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압도적인 장면 중 하나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치 움직이는 집처럼 보이는 짐이 산더미처럼 쌓인 자전거입니다. 각 자전거는 운송의 걸작으로 쌀, 바나나, 장작, 심지어 살아있는 돼지까지 싣고 2에서 3m 높이로 짐을 올립니다. 이는 자전거를 미는 사람의 2배 높이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 자전거들이 타는 용도가 아니라는 것인데 사람들은 이를 손으로 끌며 균형을 잡고 브레이크나 안장도 없이 울퉁불퉁한 지형을 몇 킬로미터씩 걸어갑니다. 트럭이 접근할 수 없는 지역에서 많은 콩고인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전거는 마을의 생명줄로 농장에서 시장까지 물자를 운반하는 수단입니다. 콩고에서는 이 일이 진짜 직업입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레푸세르, 레스포어세어스라고 부르며 그들은 이 자전거를 밀어 가족 전체의 생계를 책임지기도 합니다. 고개사처럼 균형을 잡고 강한 바람과 좁은 커브길을 돌며 짐을 떨어뜨리지 않는 능력은 어릴 때부터 익혀온 기술입니다. 미국에서는 자전거가 운동이나 주말 여가용이라면 콩고에서는 그것이 인내, 창의력, 자립심을 상징합니다. 아마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자전거가 콩고처럼 높은 희망을 싣고 달리는 곳은 없을 것입니다. 15번 콩고에만 존재하는 고대의 라피아 예술. 콩고에서는 어떤 천도 기계나 현대 공장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라피아 야자수에서 시작됩니다. 현지 장인들은 손으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독특한 전통 직물을 만듭니다. 라피아 천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문화, 정신성, 권력의 생생한 언어입니다. 사람들은 야자수 잎에서 라피아 섬유를 벗겨내고 물에 담그고 햇볕에 말리고 나무 껍질로 염색합니다. 명상과도 같은 섬세한 과정이며 높은 기술력과 인내를 요구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라피아는 고정된 무늬 없이 짜여진다는 것입니다. 각 바늘 담은 장인의 개인 이야기, 그들의 부족 또는 신성한 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라피아천은 콩고에서 왕권을 상징했으며 즉위식에 사용되었고 심지어 화폐로도 쓰였습니다. 쿠바슈아, 쿠바스화, 나부숑,
부송 같은 부족들은 단지 라피아를 입는 것이 아니라 대칭적인 기하학 문양을 통해 무언의 언어로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날 라피아는 유럽의 고급 패션 컬렉션에 재등장하며 국제 패션계에서 부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교한 고급스러움 뒤에는 햇볕 아래 조용한 노동, 나무 연기 냄새, 수지에 물든 손가락이라는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14번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도시 중 하나 브라자필의 삶. 콩고 공화국의 평화로운 수도 브라자필은 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단지 세계에서 가장 가까운 두 수도 중 하나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곳은 매력적이고 깨끗하며 안전하고 놀라울 정도로 친절한 삶의 방식으로 유명합니다. 콩고강을 따라 배를 타고 단 5에서 10분이면 민주콩고의 수도 킨샤사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두 수도의 거리는 미국의 버스터미널에서 농산물 시장까지의 거리보다도 짧습니다. 에비뉴 데 라페와 같은 나무 그늘진 대로를 따라 삶은 느리게 흐르지만 결코 지루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자전거를 타고 대화를 나누며 노점상에게서 물건을 사면서 곳곳에 웃음소리를 퍼뜨립니다. 브라자필의 교통은 다른 아프리카 수도들에 비해 훨씬 조용하고 질서정연합니다. 경적 소리나 끝없는 교통체증이 없기 때문에 이곳은 휴식을 원하는 장년층 관광객에게 이상적인 목적지입니다. 포토 시장에서는 라피아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다니는 엄마들, 길가에서 신발을 수선하는 아빠들, 말린 자몽으로 축구를 하는 아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소박하고 공동체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해질 무렵 콩고 강변으로 가보세요. 주민들은 음악을 연주하고 춤을 추며 야자수를 마시며 활기찬 현지 분위기를 즐깁니다. 더 깊이 탐험하고 싶다면 초록색 기와 지붕이 인상적인 생트앤 성당, 베이실리크 세인트 안네, 이나 콩고 국립박물관을 방문해보세요. 이곳엔 한민족의 이야기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브라자필에서는 거리 하나하나가 액자 속 풍경이며 모든 대화는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13번 길들여지지 않은 아프리카의 야생 보석. 만약 당신이 아프리카 여행이 단지 사막과 사파리라고 생각했다면 콩고는 가장 야생적이고 매혹적인 방식으로 당신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이 나라는 이웃인 케냐처럼 시끄럽지 않지만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경이롭고 원시적인 자연의 기적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여정은 세계에서 가장 깊은 강, 콩고강에서 시작됩니다. 수심은 무려 220m를 넘습니다. 이곳에서 전통 통나무배를 타고 악어, 희귀조류, 황금빛 석양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미시시피강을 따라 자동차를 몰 수 있지만 콩고에서는 콩고강을 따라 흘러가며 숲 옆에서 살아가는 문명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강에서 시작해 바테케 고원으로 향하면 들소무리가 살아있는 구름처럼 움직이는 초원이 펼쳐집니다. 놀랍게도 이 지역의 토양은 영양이 부족하지만 바테케 사람들은 고대의 창의적인 농법으로 성공적인 농사를 짓습니다. 콩고를 말하면서 오드잘라 코쿠아 국립공원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저지대 고릴라가 서식하는 곳입니다. 미국에서는 디즈니랜드 티켓을 사야 야생을 볼 수 있지만 콩고에서는 몇 시간 숲을 걸으면 살아 숨쉬는 고릴라 왕국과 마주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기적은 미스터리한 호수입니다. 사람들은 이곳에 공룡과 비슷한 생물이 아직 숨어 있다고 믿습니다. 지질학에 관심이 있다면 디오소 협곡은 꼭 방문해야 할 곳입니다. 그곳은 붉은색의 협곡이 깊게 뻗어 있어 마치 미니 그랜드 캐니언처럼 소름 끼치도록 고요하고 경이로운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12번 콩고 문화 속 치유 의식. 콩고의 외딴 마을에서는 병원이나 약국이 없기 때문에 치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춤과 북, 그리고 숲의 약초를 통한 것입니다. 이 과정을 이끄는 사람은 에난가, 전통 치유자이자 공동체의 문화 기억을 간직한 자입니다. 에난가는 흰 가운 대신 흰 점토, 깃털, 고대 구슬 목걸이를 걸칩니다. 치료 시 단순히 잎을 건네는 것이 아니라 북소리와 느린 춤, 그리고 환자의 영혼을 깨우는 듯한 노래와 함께 의식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북소리가 호흡을 조절하고 노래가 신경을 안정시키며
신체의 움직임이 통증을 완화한다고 믿습니다. 애난간은 해열에 쓰이는 나무 껍질, 복통을 완화하는 뿌리, 염증에 효과적인 잎까지 현지 식물의학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적은 이 모든 것을 통합한 전인적 치유 의식입니다. 이곳에서 몸의 치료는 곧 마음의 치유를 의미합니다. 환자는 단지 치료받는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의 진정한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보살핌을 받습니다. 콩고 사람들에게 애난간은 무당이나 사제가 아니라 가정의학자이자 심리상담가, 그리고 이야기꾼입니다. 결혼, 여행, 농사 시작 전에 사람들은 여전히 애난가를 찾아 조언을 구합니다. 처방전과 진료소에 익숙한 미국인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지만 콩고에서는 치유가 알약이 아니라 숨결과 리듬, 그리고 말해지지 않은 이야기 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11번. 콩고에서 음악과 연극은 절대 잠들지 않는다. 여름에 브라자필에 간다면 시장 한복판에서 연극 공연을 마주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맨시나 수란이라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독특한 거리 연극 축제 중 하나입니다. 매년 11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전문 배우와 아마추어 예술가들이 공연을 거리, 버스터미널, 붐비는 쇼핑구역까지 끌고 나옵니다. 흥미로운 점은 무대 소품들이 나무 조각, 버려진 맥주캔, 밧줄, 빈 페인트통 등 재활용 재료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쿠바어로 연기되는 햄릿을 오토바이 매연과 노점상 사이에서 보는 경험은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 무대에서도 느낄 수 없는 특별한 장면입니다. 브라자필에서는 파브레드자 축제도 열리며 이는 AF로 아시아 전통음악이 페스팜과 동시에 열리는 무대입니다. 2005년부터 수백 명의 예술가들이 야외에서 부족춤과 송북 연주를 선보이며 참가하고 있습니다. 예술가들이 만든 거대한 북의 원형지는 마치 숲 전체가 노래하는 듯한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음악 축제를 경험하고 싶다면 짝수해의 7월에 콩고를 방문해보세요. 알퐁스 마삼바 디베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페스팜은 전 대륙의 아티스트들이 모여 전통, 현대, 종교 음악 등 다양한 장르를 무대에 올립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아프리카 전체의 소리가 하나의 무대에서 어우러지는 장면은 이곳 외에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10번. 콩고에서 가장 독특한 부족 야카족. 콩고 공화국의 남서부에 위치한 야카족은 중앙아프리카에서 가장 신비롭고 매혹적인 원주민 공동체 중 하나입니다. 그들의 삶은 깊은 영성으로 가득 차 있으며 수세기 동안 지켜져 온 전통은 방문객들에게 전혀 다른 세계에 들어선 듯한 감각을 줍니다. 아름다움, 신성함, 낯설미 공존하는 세계 말입니다. 야카족은 극적인 가면 예술로 유명합니다. 길게 뻗은 코, 벌어진 입, 튀어나온 눈을 가진 거대한 가면은 마치 정글 속에서 외치고 있는 듯한 강렬함을 지닙니다. 그러나 이 가면은 단순한 춤 도구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 가면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으며 조상을 상징하고 신체와 정신 모두를 치유하는 의식에 사용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의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며칠 동안 말을 하지 않다가 가면춤이 끝난 뒤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거나 웃음을 터뜨리는 일이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가면마다 고유의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면은 온화하고 어떤 것은 격렬하며 부족 내 무당만이 그들과 소통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가면은 사용하지 않을 때 신성한 숲에 보관되며 함께 경전을 읊고 제물을 바치는 의식을 행합니다. 야카 문화는 유쾌함과 경건함이 공존하여 방문객들을 놀라게 합니다. 계절제 축제에서는 가면을 쓴 무용수들이 관객을 희롱하듯 장난을 치다가도 곧바로 성스러운 의식을 집행하여 풍년의 축복을 내립니다. 9번. 혼혼, 혼혼, 죽은 여인과의 결혼. 콩고의 일부 부족에서는 영혼과의 결혼이라 불리는 기묘한 관습이 존재합니다. 이는 한 남성이 이미 세상을 떠난 여성과 결혼하는 의식으로 사랑보다는 이미 전달된 지참금을 회수하고 양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이 결혼은 실제 결혼식처럼 모든 의식을 갖추고 진행됩니다. 예식, 지참금, 노래, 축복이 포함되며 신부 역할은 고인의 가족 중 한 여성이 대신합니다. 결혼 후 남성은 누구와도 동거하지 않지만
아내 쪽 가족과는 실제 결혼처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 관습은 콩고인들이 삶과 사후 세계 사이의 깊은 연결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두 집안 사이의 책임이 이어지는 통로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8번 왕의 별미 들쥐 고기죽. 콩고의 외딴 지역에서는 들쥐가 더럽다는 인식이 아닌 오히려 위례나 특별한 행사에 쓰이는 귀중한 식재료로 여겨집니다. 사람들은 살찐 들쥐를 사냥해 숯불에 살짝 구워 연기를 입히고 옥수수죽과 향초를 함께 끓여 걸쭉하고 향기로운 고기죽을 만듭니다. 이 요리는 한때 추장, 왕, 조상 제례 때만 허용된 특별 음식이었습니다. 전통적인 믿음에 따르면 들쥐 고기는 힘과 집중력을 높이고 공동체 전체에 기운을 가져다 준다고 여겨졌습니다. 오늘날에는 누구나 먹을 수 있게 되었지만 들쥐죽은 여전히 왕의 음식으로 여겨지며 콩고의 전통성과 정체성을 상징하는 상징적 요리로 남아 있습니다. 7번 어머니의 자궁으로 돌아가기 의식. 콩고의 여러 원주민 공동체에서는 5년에 한 번씩 어머니의 자궁으로 돌아가기라는 신비로운 의식을 거행합니다. 이 의식에서 남녀노소 모든 성인은 숲의 잎, 진흙, 신성한 재로 만든 거대한 원형 구조물을 기어 통과해야 합니다. 이 구조물은 재탄생의 문으로 불리며 대지의 어머니 자궁을 상징합니다. 참여자들이 이 원을 통과하면 오랜 세월 쌓인 모든 부정, 실수, 나쁜 에너지를 씻어낸다고 여겨집니다. 이후 마을 장로들이 특별한 약초가 섞인 진흙을 이마에 발라 영혼이 새롭게 태어났음을 표시합니다. 콩고인에게 이 의식은 단순한 정화 의식이 아니라 인간과 대지 어머니 사이의 신성한 연결을 회복하는 의미를 지니며 모든 것이 시작되고 결국 돌아갈 본질적인 뿌리를 재확인하는 시간입니다. 6번 비를 부르는 여성의 의식. 콩고의 벤베족 문화에서 비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성한 선물이며 오직 여성만이 그것을 부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여성의 생식 에너지가 물의 힘 생명을 키우고 유지하는 에너지와 닮았다고 여깁니다. 가뭄이 지속되면 어머니들, 미혼 여성들, 영적 권위를 가진 여인들이 새벽에 강가로 모입니다. 그들은 순수한 본래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반나체 상태로 고대 언어의 노래를 부르며 하늘과 땅, 조상을 향해 간청합니다. 그들은 진흙 위에서 춤을 추고 물을 뿌리며 비의 신 이름을 부르며 절규합니다. 의식은 검은 구름, 바람의 변화, 천둥소리 등 기후 변화의 징조가 나타날 때까지 이어집니다. 벤베족은 여성이 참여하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이 의식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드물게 여성이 전적으로 주도하는 의식으로 그들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신성한 존재로 여겨짐을 상징합니다. 5번 사춘기 정화 의식. 콩고의 많은 원주민 공동체에서는 소녀가 초경을 맞이하면 성인 여성으로 성장하는 전환 의식을 치릅니다. 그녀는 마을에서 떨어진 숲속 오두막으로 데려가져 일주일간 남성과의 접촉 없이 어머니, 이모, 여성 장로들의 지도 아래 생활합니다. 그 기간 동안 그녀의 본명은 부르지 않으며 의식용 신성한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오두막 안에서는 좋은 아내와 어머니가 되는 법, 전통 요리법, 몸 가꾸는 법, 출산 지식, 성스러운 노래 등을 전수받습니다. 특히 여성들만 이해하는 비밀 언어 음절과 상징 체계도 배웁니다. 이는 의식 중 또는 남성과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때 사용하는 비밀 커뮤니케이션 수단입니다. 마지막 날, 소녀는 향초 인물로 목욕한 뒤 붉은 옷을 입고 북소리 속에 마을로 돌아옵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진정한 여성으로 인정받으며 공동체의 주요 의식에 참여하고 구원 제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의식은 교육적일 뿐만 아니라 콩고 사회에서 여성 문화를 세대 간 전수하는 신성한 상징입니다. 4번 결혼 전 시험 수면이라는 기묘한 풍습. 콩고 남부의 일부 전통 마을에서는 아직도 결혼 전 드물게 남아있는 풍습이 존재합니다. 바로 함께 잠자기이지만 절대 몸이 닿아서는 안 된다는 조건입니다. 모순처럼 들릴 수 있지만 테케족이나 콩고 사람들에게 이것은 양가 가족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예비 신랑의 성숙함을 평가하는 문화적 시험입니다.
며칠 밤 동안 남성은 신부의 집에 초대되어 머무르게 되며 이는 단순한 휴식이 아닌 의례적 시험입니다. 그는 신부와 같은 방에서 자지만 얇은 매트나 대나무 벽 하나를 사이에 둔 채 가족의 일상 속에서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흥미로운 점은 모든 가족이 이 상황을 알고 있지만 아무도 그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존중은 침묵으로 측정되는 것이죠. 만약 남성이 신체적 거리를 지켜낸다면 그는 인내심과 가족 전체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간주됩니다. 더 흥미로운 건 누구도 감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노인들은 그가 식사를 준비하는 방식, 인사하는 태도, 아침에 얼마나 일찍 일어나는지를 조용히 관찰합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준비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요소입니다. 이 전통은 규칙보다 진심을 인내심과 단순함으로 시험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3번, 콩고에서 유일무이한 예술시장. 브라자빌 중심부 한가운데에는 마치디스 아트 포토라는 활기차고 다채로운 시장이 있습니다. 이곳은 콩고 문화의 생생한 그림으로 비유될 정도입니다. 해뜨기 무섭게 시장은 북소리, 사람들의 외침, 밀집된 가판대, 왁스천이나 유화 그림을 파는 여성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찹니다. 이곳은 혼란스럽지만 아름다운 혼돈이며 예술과 일상이 하나 되는 공간입니다. 포토 시장을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는 바로 시장 안에 자리 잡은 전통 예술 공방입니다. 이곳에서 현지 예술가들은 콩고인의 신앙, 축제, 신화를 반영하는 생동감 넘치는 그림을 창작합니다. 작품들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구슬 역사 그 자체이며 나뭇잎과 붉은 흙으로 만든 안료를 사용해 천 위에 손으로 직접 그립니다. 예술은 그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조상 가면, 의식용 나무 조각상, 약초 뿌리로 만든 부적, 말없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무늬가 새겨진 천 등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콩고 여성은 옷의 무늬만으로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 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마치 디스 아츠는 상품 하나하나가 이야기를 담고 있고 판매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문화 해설사와 같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방문객들이 외지인으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방금 그림을 완성한 예술가가 손수 만든 야자주 한 모금을 건네줄 수도 있습니다. 2번, 콩고의 생활비. 콩고에서의 삶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온 사람들에게 눈을 뜨게 해주는 경험일 수 있습니다. 생활비가 놀라울 정도로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수도 브라자필에서 가구가 완비된 원룸을 도심에 임대할 경우 월 40만 600달러, 약 550, 000820, 0001면 충분하며 외곽 지역에서는 25만 350달러, 약 340, 000480, 0001로 더 저렴합니다. 전기, 수도, 인터넷 등 기본 공과금은 사용량과 지역에 따라 5월 6만 100달러, 약 82, 000137, 0001 선입니다. 전통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직접 사서 현지인처럼 식사한다면 식비는 한 달 15만 200달러, 약 205, 000274, 0001 정도로 해결됩니다. 반대로 서양식 레스토랑이나 수입품만 소비할 경우 비용은 2배로 뛰게 됩니다. 대중교통은 미니밴이나 합승 택시가 주를 이루며 한 번 이용에 12달러, 약 300만 2,700원로 매우 저렴합니다. 헬스장 이용권은 월 2,040달러, 약 27, 0005, 0001, 기본 치과 진료는 3,050달러, 약 41, 00068, 0001 수준입니다. 모든 비용을 합치면 독신 1인이 콩고에서 한 달 700달러, 약 96만 원로 꽤 여유 있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뉴욕이나 파리 같은 고비용 도시의 25에서 35%에 불과합니다. 콩고는 비용만 저렴한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의 진정한 문화적 체험도 제공합니다. 이런 삶의 수준이라면 당신은 이곳에서 살고 싶나요? 그렇다면 1번, 아니라면 0번을 선택하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1번, 강한 개성을 지닌 콩고의 허브 요리. 만약 당신이 카사바 잎을 단순한 채소라고 생각했다면 콩고 여행은 당신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사카사카라는 요리는 잘게 으깬 카사바 잎을 오랜 시간 푹 끓인 콩고 국민 음식으로
파모일, 말린 생선, 땅콩, 현지 향신료와 함께 걸쭉하고 고소한 소스를 만들어 밥이나 찐 뿌리 채소와 함께 먹습니다. 미국인에게는 나뭇잎을 먹는다는 개념이 생소할 수 있지만 콩고인에게는 이 맛이 곧 어린 시절의 기억입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요리는 모함베입니다. 땅콩 소스에 닭고기나 생선, 때로는 야생동물 고기를 넣고 끓이는 진한 스튜로 파모일과 고추향이 풍부하게 퍼집니다. 전통적으로 결혼식이나 큰 축제에서 제공되는 대표적인 요리입니다. 미국식으로 말하면 땅콩버터 치킨 스튜에 아프리카 정글향을 더한 느낌입니다. 쌀이나 빵 대신 푸푸와 함께 먹는데 푸푸는 바나나나 카사바를 찧어 만든 쫀득한 반죽입니다. 이것을 손으로 동그랗게 빚어 소스에 찍어 먹는 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닌 감각의 의식이며 미국인들은 이 방식에 익숙해지려면 며칠이 걸릴 수 있습니다. 현지 음료가 궁금하다면 야자주를 꼭 마셔보세요. 야자수 수액을 발효시킨 이 음료는 살짝 단맛이 나며 열대 맥주처럼 약한 도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콩고에서 야자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 사이의 유대, 협상, 심지어 기도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 버번 위스키를 떠올리되 거칠고 강렬하며 콩고의 야성을 숨기지 않은 버전이라고 상상해보세요.